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2주 연속 둔화됐습니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강남권과 용산구 등 고가주택이 많은 곳에서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광진구 구이동과 영등포구 신길동, 은평구 가련동 등 3곳이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됐습니다. 이 세 곳은 사업 동의율이 73%에 이를 만큼 주민들의 의지가 높고 노후도가 81%에 달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피스 임대 가격은 상승한 반면 상가 임대료는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더워도 너무 더운 요즘 시원한 것만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찬물, 그냥 생수보다 시원한 보리차가 더 차갑게 느껴지는 건 기분 탓일까요? 이게 기분 탓이 아니라고 하네요. 같은 온도의 생수보다 이 보리차가 보리 맛이 느껴지는 데에서 좀 갈증 해소가 더 도움이 되고 또 상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특히 이탈리아에서 코리안 스타일의 아이스 보리차가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해요.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오늘은 아이스 아메리카노 이 커피 대신 코리안 스타일 코리안 스타일 아메리카노 아이스 보리차 한 잔 드시면서 좀 시원하게 무더위를 물리쳐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의 고민은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불타는 여름,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불타는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와 또 함께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SM도시연구소 송성문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뭐 토론회다 뭐 또 곧 발표될 여러 가지 세제 개편이라든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가고 있죠. 그리고 좀 혼란스러운 시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방향성은 딱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일관되게 방향성만 보고 가는 것도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고민 좀 시원하게 좀 해결해 드리고요. 또 좋은 정보, 알찬 정보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차례 부동산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아마 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 기다리시는 분들은 더 좀 관심 있게 저희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실 텐데요. 언제든 고민되신다면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한 내용 있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5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함께하고 있고요. 자, 먼저 오늘은 문자 주신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2263 쓰시는 시청자분 사연인데요. 광진구에 거주 중인 50대 직장인입니다. 여유자금 3억 정도를 보유하고 있어서 광진구에 재개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투자 가치가 있는 지역을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 주셨어요. 지금 광진구에 살고 계셔서 아마 이 광진구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디가 좋을까요, 대표님? 네, 광진구 지금 뭐 재개발 투자가 제일 핫합니다. 25개 자치구 중에서. 그래서 뭐 광진구 얘기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거주하신다니까 또 잘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한강변에 아주 유명한 지역이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한번 보시죠. 뭐. 자, 한번 보시면 광진구가 이렇게 상당히 좀 넓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넓다 보니 뭐 저 위에 중북동까지 이렇게 형성이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자양사동이 우리 정비 사업에
아주 지금 대표격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광진구의 쏠림 이 눈길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진구에서 놓고 봤을 때는 뭐 자양사동을 기점으로 해서 삼동 쪽, 이동, 또 아래쪽으로 모아타운이라든가 자양일동 모아타운 뭐 이런 쪽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도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이 광나루역까지 넘어서까지는 광장동 아파트들이 뭐 굉장히 많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변 라인은 이미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이 아파트, 기존 아파트들로 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이 지역도 자양동 2, 3, 4, 5동 뭐 1동도 사실은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투자할 지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있지만 굉장히 돈이 많이 들겠죠, 이쪽으로. 그래서 가격이 피가 많이 붙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업 단계가, 정비 사업은 사업 단계가 진행되면서 프리미엄이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나머지 광진구 그럼 나머지 투자 지역은 어디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구의역 앞쪽으로 해서 이스트폴이라든가 이쪽 앞쪽으로 해서 재정비 촉진구역 앞으로 광진구에는 이렇게 저층 주거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가 구이동이고요. 또 어린이대공원 근처로 해서 이쪽으로 이제 능동이라고 이렇게 포진하고 있죠. 또 위쪽으로 하면 군자역, 위쪽으로는 여기가 중곡동 라인으로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가격대들이 이렇게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세 군데 중에서 일단 자양동과의 접근성, 한강과의 접근성이 그래도 상당히 좀 양호한 구이동 쪽에 조금 별표를 하나 좀 주고 싶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능동이라든가 중곡동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구이동 쪽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이런 물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격대별로 조금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다. 또 아니면 사업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오고 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이 지역의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뭐 지금 항상 투자는 어떤 지역의 가격대하고 그 지역의 입지하고 이걸 비교해서 보는 거를 제일 첫 번째로 하잖아요. 그래서 광진구 쪽에 들어간다 그러면 물론 이 위쪽에서 군자역 아래쪽으로 해서 송정동이라든가 이런 쪽도 움직이는 곳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큰 흐름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발품을 좀 팔아보시고 가격대 좀 비교를 해보시고 만약에 비슷한 조건이라든가 이렇다 그러면 구이동 쪽에 좀 접근해 보시는 게 괜찮겠다.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광진구에 거주하고 계시니까 임장하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선 구이동을 1순위로 두고 임장 다녀오시고 계약하시기 전에는 꼭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늘 도움드리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고민 이야기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신정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저는 그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네. 그 고덕 아르테온하고요. 네. 재건축 진행한다고 하는 명일동 우성아파트를 보고 있는데요. 네. 어느 게 괜찮으실지 전문가의 좀 도움을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강동 상일동의 아파트를 보시니까 이제 실거주도 함께 생각하시는 건데 그래도 비교적 신축인 고덕 아르테온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네. 그래도 재건축을 바라보고 명일동 우성 아파트를 들어가느냐 그래도 투자 가치 면에서 고민이 되시는 거죠? 네네. 네,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이쪽 강동구 쪽에 지역을 선택하셨는데 네. 지금 여기 뭐 내용이 그러네요. 그럼 뭐 결과적으로 물건은 좀 보셨어요? 여기 지금 두 네. 아파트가 단지가 특성이 완전히 다른 아파트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 어떤 거를 보셨나요? 고덕 아르테온이요. 얼마짜리를 보셨나요? 아르테온은 한 23억 정도 가고요. 제가 우성 아파트는 21억 정도 가요. 그래요. 가격이 조금 차이가 있긴 하네요. 네. 자, 보면은 입지를 보면 5호선역하고는 이렇게 입지면에서 역세권의 이 어떤 거리라든가 이런 건 좀 비슷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네. 자, 서로 장단점은 뭐냐면 요 아르테온 좀 신축이잖아요. 한 5, 6년 됐죠. 네네, 그렇죠. 뭐 거의 준신축급으로 볼 수 있고 여기는 뭐 말씀하셨듯이 재건축 얘기를 하니까 여기가 네네. 명일동 네. 재건축 단지들이잖아요. 옛날에는요. 네, 맞아요. 강동구가 여기 명일동이 제일 부촌이었죠. 그래서 여기 네. 아파트들이 우성도 그렇고 뭐 현대, 한양 뭐 이런 신동아 이런 애들이 중대형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그 부촌으로 이렇게 좀 있던 곳이고
그래서 아무튼 뭐 이런 지역인데 일단 뭐 단순하게 놓고 봐도 제가 봤을 때는 뭐 입지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이쪽이 훨씬 위고요. 이쪽은 어차피 신축이라는 어떤 장점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 건데 일단은 그 고덕역 주변으로 앞으로 변화가 많이 생기고 지금도 현재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잖아요. 네네. 그죠? 그래서 지금 명일동 쪽에 재개발을 재건축을 많이 기대를 하는데 현대라든가 뭐 한양이라든가 신동아 또 아래쪽으로 고덕 9단지 전부 다 이제 고덕 9단지도 올 이달 초에 또 구역 지정됐어요. 지금 네네. 우성 아파트는 최근에 지난주인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 뭐 이렇게 전부 다 이제는 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다 들어왔는데 그래서 네. 이제 명일동이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좀 받고 있어요. 근데 이쪽 지역이 정비 사업이 되면 참 좋은 점들이 많죠. 여기는 어차피 학군도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옛날에 과거 부촌이었기 때문에 뭐 네. 여기 명일여고도 있고 한영외고 배제고 뭐 이런 등등 그래서 학군이 좋고 또 이 고덕역 주변으로 해서 이쪽으로는 지금 학원가라든가 이런 게 해서 교육 여건이 아주 좀 좋은 편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아마 뭐 이런 것들이 다 재건축이 된다 그러면 여기 학원가들이 더 규모가 더 커지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서 뭐 거의 목동 버금가는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덕 지역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 그렇죠.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무튼 요 상업지와 뭐 예를 들어서 이 상업지의 어떤 그 인프라와 플러스 이런 어떤 교육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물리적인 거리가 좀 있어서 명일동 쪽이 좋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뭐 고민하셨겠지만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지금 이제 구역 지정 단계라 그러면 물리적으로 10년 이상 몸테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죠? 몸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게 가능한 거 여부는 제가 알 수가 없는 거고요. 몸테크 플러스 지금 구역 지정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갈 시간이 많잖아요. 뭐 조합 설립도 받아야 될 것이고 뭐 시공단도 선정해야 되고 뭐 등등 뭐 통합 심의도 받아 사업 시행인가 또 관리 처분 이주 철거 뭐 이렇게 가거든요. 이런 네. 단계들이 최소한 빨라도 한 10년 이상은 몸테크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서로 장단점, 보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도 좀 비슷하게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향후 투자 가치를 보면 당연히 명일동 아파트가 조성이 되면 이쪽에 재건축이 되면 최소한 30억대, 평당 1억대 아파트는 다 넘어가겠죠. 물론 시간도 많이 남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가치가 좋다고 보는데요. 저는 가장 큰 포인트가 여기 9호선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어디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도 많이 드렸는데 강동구가 한번 전체적으로 이 명일동이나 고덕동이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이 타이밍이 9호선이거든요. 9호선이 많은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여기 5호선하고는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강동구의 9호선은 굉장히 파급력이 클 것이다. 특히 명일동이나 고덕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2년 남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나가는 이 고덕역 주변이 앞으로 향후 가치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 선택은 뭐 몸테크냐 아니면 뭐 이제 신축 준신축으로 가느냐 이런 것들 차이로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나 여기보다는 이런 여건들 속에서 좀 중간적인 입장을 보면 요 아파트가 있어요. 요 위에 보면 고덕 아이파크가 있거든요. 그 위쪽으로 보면 있죠. 여기도 한번 좀 알아보세요. 여기가 지금 좀 연식은 오래됐어요. 초창기 해가지고 얘가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됐는데 완전 신축급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완전 뭐 재건축을 해야 되는 단계도 아니고 하지만 이 고덕역 이 여기 생기는 곳과 어떤 인프라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양쪽의 아쉬움을 좀 달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나 여기보다는 고덕 아이파크가 우리 시청자님 말씀하시기에는 더 좋아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왜 저는 좀 궁금한 게 아르테온이나 여기 고덕역인데 왜 여기 고덕 그라시움은 왜 선택을 안 하셨나요? 네. 예산은 되는데요. 아들 앞으로 작은 빌라를 하나 사서 해놓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하신 만큼 이 자녀분을 생각하시는 마음이 좋네요. 자녀분한테 그러니까 빌라라도 이렇게 투자를 해주고 싶어서. 자녀 몇 살이에요? 뭐 직장 다니나? 네, 직장 다니고 있고 한 30살 정도 됐어요.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그런 투자 많이 합니다. 그럼 거주 분리해놨나요? 분리돼 있나요? 아니요. 그러면 이제 같이 거주를 하시면서 자녀분은 투자를 해야 되네. 그럼 1주택에 플러스 자녀가 하나 사면 또 1주택이 되네요. 그러면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는 재개발 지역을 사면 이 플러스 1주택은 주택수에 안 받는 거를 무조건 사는 게 지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주택수 안 받으려면 6억이 안 넘어야 되죠.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네. 신축이어야 되고 처음에 최초 분양을 받아야 되고 60제곱미터니까 이런 거를 살려면 신축을 투자할 수 있는 거 초기 단계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강동구 쪽에 사시니까 또 강동구 쪽을 원하시겠네요. 재개발도. 강동구도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 명일동 쪽에도요. 지금 그 정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쪽에 한영외고 앞쪽으로도 여기 요 신통으로도 진행하는 곳이 있고요. 네네. 또 이 위쪽으로 쭉 올라가면 아까 제가 추천해드렸던 고덕 아이파크 있죠. 네네. 그 위쪽으로도 지금 가칭 1구역이라고 합니다. 고덕 1구역. 그리고 요 중간에는 2-2구역이 있고요. 또 그 네네. 오른쪽으로는 2-1구역이 있어요. 아, 요건 제가 왜 표시를 했냐면 요 인근 지역에 여긴 대부분 다 아파트 지구잖아요. 네네. 여기 중에서 단독 택지입니다. 그러니까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정비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고 도모하고 있어요. 물론 네네. 뭐 안 되기도 하고 무산도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지역은 뭐 신축이 들어와서 이렇게 노후도가 어떻게 되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데도 있긴 해요. 근데 네네. 결과적으로는요. 네. 그런 것들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비 사업은 진행이 되더라. 어떤 입지에 갖고 있느냐.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아무튼 아들 위해서 그 강동구에 뭐 사실라 그러면 여기 이 1구역이라든가 요 2-2구역, 2-1구역 요쪽 단독 택지 재개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통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속도를 보면 여기가 조금 빠르고 여기 지금 천천히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2구역의 장점은 여기 신축역 바로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신축들이 좀 많이 생기기도 했지만은 제가 봤을 때 입지 면에서는 굉장히 넘사벽입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여기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네, 재개발 초기에는요. 별의별 얘기가 많아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들 좀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는 없고 아무튼 입지 면에서 이렇게 갈 수 있고요. 지금 아닌 내용들도 많고 또 신통으로 못 한다는 얘기도 하는데 신통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중에서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재개발 투자까지 완벽하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데는 지금 제일 염려하는 게 요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 주택수 안 들어가는 거 신축으로 6억 밑으로 하시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예.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는 거기 한번 보시고요. 네. 재개발은 인근 지역에 이렇게 발품 한번 팔아보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강동구에서 고민하셨던 그 두 아파트 비교도 해드렸지만 또 9호선과 조금 더 접근성이 좋은 고덕 아이파크 아파트도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임장 다녀오시고 또 자녀분과 함께 그 지역에 6억 이하의 신축 다세대 주택도 함께 임장해보신 후에 어려우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방송 시간에도 그런 도움 드리고 있고요. 또 자세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내 상황에 맞는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저희 무료 세미나 시간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성문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다음 주 화요일에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세미나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지금 밖에 날씨 굉장히 뜨겁습니다. 뜨거운 날씨인데요. 부동산 시장도 뜨거운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열기를 잘 못 느끼시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서 뜨거운 곳은 지금 재개발 시장입니다. 지난주도 굉장히 바빴고 요즘은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은 굉장히 발걸음을 빨리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는데요.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어떤 정부의 공급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 어느 정도 이런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어느 정도 색깔이 좀 나오기 시작했지만은 그래도 미비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또 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 대책에 대해서 이제는 스스로 알아서 항상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각자 도생을 빨리 준비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자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굉장히 움직임이 좀 더 빨라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재개발 현장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요. 예를 들면 강남권 같은데요. 과거에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들, 부산이 되고 이런 지역들이요. 이제는 주민 설명회를 하면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제는 강남권 같은 그 핵심 A급 지역들은 재개발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초기 단계라는 어떤 어려운 점도 분명히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권 아니면 중심권 지역에
우리가 재개발로 공략할 수 있는 지금 정말 마지막으로 들어갈 만한 곳은 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어딘가에 대해서 세미나 하려고 합니다. 얘기가 좀 길었는데 오시게 되면 저하고 같이 좋은 시간 좀 만들 수 있고요. 제가 또 많은 것 또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또 평일날은 제가 1대1로 개별 상담도 합니다. 그래서 세미나 일정을 못 맞추시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시간 약속을 해주시게 되면은 저희하고 제가 시간만 맞으면 상담을 해드리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예약이 가능하니까 화요일날 오셔서 저하고 재개발에 대한 얘기, 허심탄회한 얘기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요일날 뵙겠습니다. 네, 날이 너무 더워서일까요? 7월 말 8월 초 하면 많은 분들이 휴가 떠나는 시즌인데 휴가 안 가시고 세미나 오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요즘 세미나 문의가 정말 뜨겁게 오고 있습니다. 참여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세요. 저희 휴일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부동산 시장 이야기를 나눠보죠. 하반기가 돼도 부동산 시장에서 계속해서 뜨겁게 열기를 이어가는 시장은 말씀 주셨듯이 재개발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입지가 좋은 지역의 재개발 시장은 정말 물건이 나오면 바로 계약이 된다 할 정도로 그 열기가 뜨겁거든요. 어느 지역을 좀 관심 있게 봐야 하는지, 앞으로의 상승 여력은 또 어느 정도 있는지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네, 오늘은 중심지 재개발 빌라 하반기에 좀 급등할 것이라는 예상을 갖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지역에 초기 재개발을 잡아라 이런 어떤 부제를 좀 갖고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자, 한번 보시죠. 지금 서울 아파트의 지금 수요 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서울 아파트는 지금 작년 재작년의 이동 흐름과 지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서울 아파트는 일단 기본 베이스가 지금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죠. 작년 재작년에.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높아지고요. 대출에 대한 규제가 아직까지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나요?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지금 불안정합니다. 임대차 시장이.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중심 아파트 이런 거래가 감소되고 있어요. 어디가 늘습니까? 외곽, 그 외 경기권 이런 쪽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울 빌라 이런 쪽에 또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왜? 외곽으로 안 나가고 서울의 중심을 지키고자 하는 분들은 서울 빌라 쪽으로 바꾸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 빌라가 재개발로 쓰여지기 때문에 미래의 입주권이 되기 때문에 이쪽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지금 올 상반기 거래된 걸 보면 제일 많이 거래된 게 15억 이하 거래인데 중심지보다는 외곽의 거래가 많다는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는 연립 여세대 다 매매 거래량입니다. 2023년부터 상반기만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자, 상반기에 10,000건 정도 거래되던 23년 13,000건, 17,000건 올해는 2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이만큼 빌라의 거래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높아지니까 당연히 매매가 변동률이 나오겠죠. 자, 23년도에 마이너스를 찍었는데 이때 전세 사기니 이런 게 많을 때였죠. 그 이후에 계속 상승을 보이고요. 올해는 무려 상승폭이 3.37%입니다. 아파트보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만큼 빌라가 지금 굉장히 지금 열기가 좀 차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연립 다세대 이제 매매 현황을 한번 보시게 되면 광진구라든가 25개 자치구 중에 선택한 건데요. 송파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많은 거래, 광진구 같은 경우에 두 번째 거래, 상승률은 광진구가 65% 가까이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만큼 빌라 거래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왜 그러냐면 송파구, 광진구는 지금 실거주 목적보다는 사실은 재개발에 대한 투자, 빌라 투자 수요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빌라 수요의 급증 원인을 본다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는 아파트에 대한 대체 수요입니다. 아파트에 대해서 지금 들어갈 수가 없는 구조가 돼 있고요. 또 가격적인 아니면 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규제가 심하다고 보고 또 실거주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거주 주택을 최소화 다운사이징해서라도 빌라로라도 들어가려고 그러는 대체 수요가 많다. 두 번째로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입주권을 선정하는 이런 차원에서 재개발 투자가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상급지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조합원이 되고 입주권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빌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는 이해가 너무 다 빠르기 때문에 중심권 지역에 들어오고 계시고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수요 급증의 원인은요.
소액으로 갭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금 안전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돈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결과적으로 안전자산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있을까요? 뭐 주식이라든가 이런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죠. 그래서 지금 부동산은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흐를 뿐이지 결국 우상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소액 갭 투자가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서울 빌라 매매 지수 한번 보여드리면요. 매매 지수와 공급량인데 이거 한번 보시면 21년부터입니다. 21년부터 26년 올 초까지인데 자, 이렇게 거래량이 이렇게 그래프를 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서울 빌라도 상승하다가 22년도 우리가 미국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같이 내렸죠. 내리고 있다가 계속 이렇게 보합 상태를 보이고 최근 들어서 24, 5년도부터 급등하는 양상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실은 서울에 있는 모든 다세대 빌라가 이렇게 급등하는 건 아니고요. 재개발 지역의 빌라들이 이렇게 주도하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좀 긴 시간 동안 답보 상태를 보였던 3년간 답보 상태를 보였던 이유가 있죠. 이 빌라는 슬픈 과거, 이 전세 사기라는 게 이 시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세 사기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갔고요. 아파트 시장은 이렇게 하락했다가 바로 여기서 급등을 해버렸죠. 요 조금 차이점이 있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빌라는 뒤따라서 굉장히 상승폭이 크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 서울 빌라의 준공 물량입니다. 자, 24년도 14년부터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준공 물량을 봤을 때 작년, 재작년, 뭐 3년 전까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서울의 준공 물량이 한 4만에서 5만 정도의 빌라가 공급이 됐었는데 안타깝게도 2, 3년 전부터는 만호 이하로 1만 호 이하로 지금 공급을 해서 굉장히 어려운 점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빌라 수급 불균형의 심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빌라가 지금 수급 불균형이다. 그래서 수요자는 굉장히 늘었는데 공급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유는 신축 공급가가 이렇게 굉장히 높아졌죠. 토지가하고 건축비가요. 지난달 틀리고요. 지지난달 틀리고 3개월 전, 5개월 전이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에 투자가 들어오더라도 한두 달 전하고 가격폭이 굉장히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움직이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가격 폭등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마지막 주택수제외 세제 혜택이 있는데요. 이제는 제가 작년 몇 달 전부터 계속 얘기했죠. 이제 중심권 지역에는요. 세제 혜택이라는 걸 볼 수 있는 얘기를 못 꺼냅니다. 왜? 원룸도 6억이 넘어가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이 원자재값, 땅값이 올라서 그렇죠. 이제는 이런 세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희소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심지 재개발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수요가 증가한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남권 같은 데도요. 과거에 안 됐던 데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이제는 이 강남권에 들어오기가 이제는 쉽지가 않아지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자, 초기 선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초기 선점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왜 초기에 재개발 투자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갖고 나왔는데 재개발의 이런 단계입니다. 이런 단계를 거치면서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단계별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계단식으로.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 단계에 상승을 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 들어가라는 얘기죠.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양사동입니다. 지금 굉장히 핫한 곳인데 이런 곳들이 뭐 21년도 뭐 이럴 때 5억 정도 하던 빌라가 지금은 한 20억 정도로 가겠죠. 이런 가격 상승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이 단계는 정비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곧 뭐 조합 설립 준비를 하고는 있지만 현재 단계는 여기라는 거죠. 이거는 2대 입구역입니다. 2대 입구역에 있는 염리사구역 아현 뉴타운의 마지막 퍼즐인데요. 이 염리사구역 같은 경우도 좋은 위치죠. 아무튼 이 지역에 지금 원룸 빌라가 구축이죠. 얼마 하냐면 11억 정도 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세가 1억에서 1억 5천 보증금이면 9억 5천에서 1억 10억 투자 금액이에요. 이 염리사구역에 입지 좋지만 지금 사업 단계가 어디냐? 여기 정비구역 지정 단계입니다. 뭐 밑으로 염리 5구역도 있지만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송파입니다. 최근에 2월 달에 잠실동 329번지가 모아타운으로 지정됐어요. 강남권에 상당히 상징성 있는 지금
후보지 선정인데 후보 선정이 되니까 여기는 보통 6억 정도, 7억 정도 하던 빌라들이 지금 8억에서 9억 이상으로 한두 달 사이에 이 정도 가격이 확 뛰었습니다. 이런 여기는 뭐냐? 이런 그 구역 지정 단계도 아니고 그냥 후보지가 선정돼서 이제 정비 계획을 이제 수립하고 이렇게 가는 과정입니다. 이렇듯이 지금 보여드린 대로 정비 사업은 초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돌아갈 것이 별로 없다. 그리고 수익을 낼 때는 무조건 초기 단계에 들어가서 움직이면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정비 사업과 더불어 가지고 여러 가지 강남권 흐름 또 빨리 선점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드렸고요. 자, 제가 세미나 때 내일 화요일 날 좀 세미나 진행하죠. 이 세미나 오시게 되면은 화요일 날 오시게 되면 제가 이런 강남권 재개발, 중심권 재개발의 흐름에 대해서 아니면 어디를 공략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찝어드릴 거니까 오시게 되면 저하고 한번 상담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런 시간 가질 겁니다. 또 시간 안 되시는 분들은 1대1 대면 상담으로 평일 날 오시고요. 주말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주말에 꼭 신청하셔서 화요일 날 자리 예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지가 좋은 곳의 초기 재개발 관심 있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시간은 그럼 입지가 좋은 곳에 과연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 이 지역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 드릴게요. 더원 부동산 연구소 최혜정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금도 서울 시내의 아파트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죠. 왜 이렇게 가격이 상승할까요? 예, 그 이유는 단순하죠. 예,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공급 부족은 계속 될 건데, 앞으로 가격은 계속 상승할 건데, 그렇다면은 우리의 투자의 방향성, 이 공급할 수 있는 곳은 서울시 안에 단 하나, 정비사업 구역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비사업 지역 안에 빌라를 투자해야겠죠. 미래의 비싼 아파트, 내 집 마련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오늘도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 소개해 드릴게요. 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지역은 넘사벽이라는 신조어까지 쓰면서 들어갈 수 없다, 부자들의 동네다라고 생각하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중에 1순위는 뭐니 해도 강남일 텐데 하지만 재개발을 통해서는 그 강남 입성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강남 중에 개포동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전해주시죠, 대표님. 예, 강남 입성의 마지막 기회가 될 겁니다. 마지막 기회 꼭 잡아야겠죠. 바로 강남구 개포동, 개포 3구역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렇게 공원을 끼고 있는 또 주변으로 바로 인접해서 비싼 아파트, 브랜드 아파트, 강남 아파트를 선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소개에 앞서서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평 아파트, 30평대 아파트죠. 20억 입단 돌파라는 기사의 타이틀이었는데 지금 보통 이 아파트 가격이 한강변이나 강남권 위주로 해서 가격이 급상했는데 이제는 이 서울의 중심 지역 아닌 외곽 지역에서도 30평대가 19억대를 돌파했고 20억대를 거의 가져가려는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는 지금 이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러한 시장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투자 전략 어떻게 세워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현재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 서울 외곽 지역도 국평 시세가 20억대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공급 부족이죠. 신축 아파트가 부족합니다. 유일한 아파트 공급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정비사업 지역에서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투자 전략, 현재 소형주택에 대해서도 이미 아파트도 공급 절벽이지만 빌라 시장, 소형주택도 공급 절벽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우리한테는 또 기회가 돼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또 이러한 이유로 높기 때문에 실투자금을 저렴하게 해서 우리는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또 위치가 중요합니다. 강남권 안에 역세권 또 유명 학군지 중심의 정비사업 예정지를 우리는 공략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효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 미래 강남권 아파트로의 내 집 마련의 선점의 기회가 아직까지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3억대 초반의 투자 금액으로 가능한 거죠. 소개해 드릴게요. 입지 분석 들어가 볼게요. 강남구 개포동. 강남구 개포동 서울시 중심 체계의 3도심의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에 의하면 이 강남은 중심지 명으로 해서 국제 업무 중심지로 해서 발전 방향성 가져가고 있습니다. 2031년이면은 마무리를 목표로 두고 있는 현대차 영동대로 잠실 마이스 사업, 이러한 대규모 호재, 굵직한 호재들이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거죠. 바로 여기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질 강남구, 제가 그 안에 개포동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렇다면 권역별 입지, 강남구의 권역별 입지를 말씀드리면은 압구정 청담 권역, 비싼 아파트 자리하고 있죠.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나는 태해단로 업무 지역이 여기 있고, 학군, 우리나라의 대표 학군이 있는 도곡동과 대치권역이 여기 있습니다. 또한 이 웰빙 주거 환경까지도 함께 가져가고 있는 개포권역과 수서권역도 함께 있는데, 이러한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웰빙 환경까지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신축 아파트들이 들어섰더니 신흥 부촌으로 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또 여기에 있죠. 바로 오늘 개포권역 안에 개포동 유망 정비사업지역 소개해 드릴 거고요. 높아진 개포동의 위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은 국내 500대 기업 대표이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바로 개포동에 있는 DH 퍼스티어 아이파크, 거기에 대기업 CEO들이 이렇게 다수가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주거 벨트 CEO 이 기업들 대표이사들이 거주하는 이 주거 벨트 연결선상에 오늘 소개해드릴 투자 유망한 정비사업 지역이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입지에 있어서 이 양재천을 끼고 있죠. 소개해드릴 투자 유망 정비사업 지역은 여기인데 도곡공원, 말죽거리 공원, 구룡산, 웰빙 주거환경 가져가면서 양재천도 또 빼놓을 순 없죠. 도곡공원과 대치동 권역의 이 학군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여기에 이 학군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가격 상승의 1등 공신으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이 개발 지역의 위치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면은, 앞서서 우리나라 대기업 CEO들 많이 산다는 아파트가 여기에 있는데, 여기 달토공원 하나를 끼고 이 개포 1, 2, 3동은 개발이 어느 정도 되었고, 개포 4동 이 개발의 마지막 퍼즐이 이제 맞춰지는 초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4개의 구역으로 수년간 개발을 진행해 오다가 좀 정체 시기에 있었는데, 이 아파트 가격이 3억 중후반대를 가져가고 하니까 수익성이 높아져서 이 개발의 움직임이 다시 시작되려고 하는 지금 이 시기에 여기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1구역 같은 경우에는 신통기익으로 연번동에서 현재 진구 중에 있고, 여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가장 이 구역들 중에서도 사업성이 좋고 노후도가 높은 3구역도 신속통합기익에 대한 동의서를 이제 조금씩 받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타이밍에 또 설명드리고 있고, 여기가 또 움직이려다 보니까 2, 4구역도 지금 개발의 움직임 좀 들썩거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 또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속 통합기획에 대한 동의서
지금 조금씩 받아간다는 거 또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예, 구역별 노후도를 보시면은 이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개포동보다는 좀 떨어지는 위치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노후도 면에서도 예, 모아타운으로밖에는 갈 수 없는 그런 분위기 가져가고 있지만 지금 열심히 지금 개발을 향해서 예,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예,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 3구역 2구역, 4구역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 60% 정도인데 예, 여기는 30년 노후도가 거의 70%에 가까운 높은 노후도 가져가니까 개발의 압력이 매우 높아서 개발의 가시성이 높다라는 거 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개포지구의 재건축 단지도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지금 여기가 완료된 곳이고 예, 여기는 현재 추진 중이고 이주에 대한 그런 계획도 가져가고 있고 예, 개발에 박차 가하고 있는데 바로 여기 DH 퍼스트 아이파크 CEO들이 많이 산다는 이 아파트 예, 이 옆으로 해서 예, 공원을 끼고 바로 여기 개포 3구역이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아파트로 변화됐을 때는 예, 이 주거 벨트에 따른 예, 가치나 이런 부분들 신흥 부촌으로서의 자리 자기매김이 예, 완전성을 가져가고 있는 예, 그런 부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는 예, 교통의 호재도 또 있습니다. 위례 가천선에 대한 부분인데 이 위례 가천선이 이 강남과 과천과 위례를 함께 연결하는 그 중심에 또 여기 구룡 포위 사거리가 확대해서 보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역세권으로 또 변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 그렇다면 부동산 가격에 또 높은 프리미엄을 또 만들어 갈 수 있는 부분 함께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러한 부분에 의해서 도심 복합 개발에 대한 밑그림도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외에도 이 양재 AI 미래 융합 혁신 특구가 2021년도에 지정이 되었는데 또 하나가 양재 개포 ICT 특정 개발 진흥지구가 또 발표가 최근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AI 인공지능과 ICT 정보통신기술 이러한 부분들이 강남권의 25% 우리나라 25%가 여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바로 여기가 그 중심지가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미래의 산업의 먹거리가 여기서 만들어지는데 일자리는 많은데 예, 또 공급이 부족하죠. 주택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예, 개발이 된다면은 예,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이 외에도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예, 무엇보다도 빼놓을 수 없는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개발이 예, 완성되었을 때 121만 명의 일자리, 이 사람들의 학구열 또 대단하겠죠. 배우 주거지로 바로 여기가 예,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입지를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구역 현황 말씀드리면은 여기가 이제 구역계 예, 달토 공원을 낀 단지로 해서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고 사업 면적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노후도가 30년 노후도가 70%에 가깝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매우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예, 위례 과천선의 중심 지역으로 태어날 곳이 바로 여기다. 예, 강남 8학군의 주거 벨트를 가져가고 있고 양재 AI 특구와 더해서 ICT 특정개발진흥지구의 지정 예, 주거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과 업무 기능을 함께 한다면 지역의 가치 또 그 부상할 그런 시기가 바로 여기 지금 시점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예, 30년 이상 노후도 70%에 가깝습니다. 개발의 압력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시세 말씀드리면 1.5룸과 투룸입니다. 예, 강남구의 이 개포동 앞으로 30억 중후반대 40억을 뚫을 기세의 30평대 시세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가치 높은 여기 수익성이 너무 좋은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3억 정도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 강남구에 서울 변두리의 이 투룸도 지금 거의 3억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가능한데 아직까지 여기가 이렇다는 거 아직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리 선점하셔서 선점의 수익 가져가기 좋은 지역인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역에 또 발품 잘 팔아보시고 매물에 대해서 개발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 주세요. 예. 네, 강남 입성을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지역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 개포동의 이야기 전해드렸고요. 조금 더 자세한 전략 필요하시거나 또 1:1 대면 상담 원하신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두 번째 지역 역시 거주하시는 분들의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앞으로 미래 한강 조망 아파트를 기대할 수 있는 지역 강동구 고덕으로 가볼 텐데요. 바로 전해주세요, 대표님. 예, 정말 여기는 퍼펙트합니다. 퍼펙트. 예, 한강 조망의 프리미엄과 급행역 9호선을 기대할 수 있는 역세권 2028년 개통 앞두고 있는 이 9호선 급행역 단지로에서 거듭날 수 있는 곳. 또한 이렇게
예, 녹지율이 높아서 웰빙 주거 환경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이 프리미엄, 모든 프리미엄이 응집된 곳 강동구 고덕동 고덕 2-2구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개발 현황을 한번 보시면은 이 고덕 택지지구가 어느 정도 아파트들이 다 들어섰지만 아직 남아있는 곳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장 입지 좋은 곳을 또 선점을 해야겠는데 바로 9호선을 끼고 250m의 전 세대가 포함되게 되는 여기 가치 높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의 노후도는 75% 정도입니다. 신속 통합기획에 대해서 연번동의서를 내년 3반기 정도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에 타고 있는 여기 경쟁력 높다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여기 주변에 이렇게 녹지율이 높은데 지금 저층 주거지로에서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앞으로 이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지금 현재가 개발의 초기 시장이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사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250m 안에 모두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세권 아파트로 했을 때 가치가 매우 높은 거 자료 사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입지 여건 말씀드리면은 강남 4구죠. 강동구는 여기에 위치하는데 무엇보다도 한강을 끼고 닿는 면적이 가장 많은 고덕동 위치 가치가 매우 우수하고 또한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할 건데 한강변 위주로 19만 8천 가구를 한강 별도에 집중 공급할 거라고 하는데 그 섹터 안에 고덕 2-2구역이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교통의 호재는 이렇게 다수 다양하게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9호선은 지금 공사 중에 있죠. 2028년 개통 앞두고 있고 연장에 대한 부분 남양주까지도 이렇게 연장된다. 광역교통망이 개선됨으로 해서 지역의 가치 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세종 포천 고속도로에 대한 거 2017년에 전 구간이 완전 개통을 할 것이다라는 거. 또 GTX D노선에 대한 것도 2035년에 개통된다. 이렇게 광역 교통망의 개선으로 지역의 가치 크게 기대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개발의 호재에 있어서 고덕 비즈밸리가 있죠. 여기에 배우 주거지로 해서 고덕 2-2구역이 9호선을 끼고 바로 그 앞에 배우 주거지로 위치를 하게 된다. 25개의 대기업 본사가 여기에 들어오고 어느 정도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3만 8천여 명의 일자리에 배우 주거지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2010년부터 이렇게 개발을 추진해 오다가 지금 현재 고덕 2-2는 신속 통합기획에 대한 개발의 밑그림 가져가고 있고 내년 상반기에는 좋은 소식 들려올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75,720제곱미터의 조합원은 약 800여 명 정도 파악되고 계획 세대수는 2,300세대 기대되는데 30년 노후도 75%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법정 요건 신통 여기에 하나 더해서 추가된 거는 호수 밀도도 이제는 적당히 맞아졌다. 지금 신축 세대 다세대 주택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도 충족된 바 있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아파트 시세 현황 말씀드리면은 대장주 아파트는 고덕 그라시움인데 30평대가 지금 현재 25억 정도 하니까 3%의 연 3%의 인플레이션 가정한다면 5년 후에 거의 30억, 10년 후에 한 35억 가져갈 건데 이미 8년 된 아파트입니다. 여기가 개발이 돼서 10년 후에 여기는 신축이고 여기는 20년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35억에 30평대 가져간다면 여기는 뭐 40억, 45억대의 아파트 또 기대할 수 있겠죠? 수익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감도 참고하시고요. 투자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고덕 비즈밸리의 배우 주거지, 9호선 샘토 공원역 수혜로 강남 접근성 매우 좋아지죠. 명일 학원가로 학군도 매우 우수한데 역세권 프리미엄, 한강이 주는 프리미엄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무엇보다도 소형주택 혜택의 마지막 기회 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세 말씀드릴게요. 원룸이고 투룸입니다. 제가 또 시장 한번 확인해 보니까 투룸 약 14평에 가까운 투룸이 아직까지도 신축 투룸 6억 정도의 또 매물이 있으니까 발품 잘 팔아보시다가 잘 찾아보시고 매물 구하기 어려우시면 또 연락 주세요. 개발에 대해서도 또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담 드릴게요.
네, 재개발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아니 이렇게 신축 다세대가 많이 들어오면 재개발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그 호수 밀도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주셨죠. 단독주택이 없어지고 거기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 호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밀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건을 더 맞추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지역에 남들보다 조금 빠르게 선점 투자하시고 싶다 하신다면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는 늘 열어둘 거고요. 또 대표님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기회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자금적인 여유 상황이 조금 다를 테니까요. 그 자금 상황에 맞춰서 내가 투자해 볼 만한 지역이 어디인지 최혜정 대표와 함께 머리 맞대고 계획 짜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저희 방송 시간 이후에도 그리고 휴일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운 여름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알찬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